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기업이 잘 벌 수 있을까 굉장히 희망 섞인 그런 데이터를 오늘 보고야 말았습니다. 최대 규모로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1분기 매출이 133조, 영업이익이 57조 이상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되면 글로벌 4위입니다. 분기 기준으로. 첫 번째는 애플이 있었습니다. 70조 넘었죠. 두 번째는 아람코가 있었습니다. 한 61조 원대 나왔을 겁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그때 영업이익이 57조 4천억 원이었거든요.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이제 삼성전자가 글로벌 4위 타이틀을 매달면서 4위 기록을 한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한 거고요. 이게 4분기가 1등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걸 넘어선 거고 그때 영업이익이 20조가 나왔고 사실 30조만 해도 퀀텀 점프였는데 메리츠증권에서 최근에 한 53조까지 벌 것이다 이렇게 냈고 그게 가장 맞아떨어진 근사치였죠. 결국 오늘 57조 2천억 원 영업실적을 냈다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체 영업이익이 43조가 조금 넘었는데 영업이익 한 분기 만에 1분기 만에 57조를 넘어서니까 굉장히 1분기 만에 잘한 성적표였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도체 최대 호황은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58조 9천억 원을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기 만에 거의 2018년 반도체 초호황이 있었을 때 전체 영업이익에 맞먹는 수준으로 실적 데이터를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반도체가 이끌었을 것으로 누구나 다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벌어들인 삼성전자는 이제 종합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50조 원 정도 상회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오늘 잠정 실적 발표됐지만 세부적인 데이터는 발표되지 않았고 이건 곧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는 와중에 지속적으로 이란 전쟁통에도 수많은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는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았다면서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실적 데이터가 그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메모리 가격이 비쌌기 때문이죠. 범용 디램이나 낸드가 전분기 대비해서만 봐도 90% 이상 인상이 됐을 가능성, 인상되면서 그게 실적으로 불이 붙었을 가능성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 이렇게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업부별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측치는 이 정도 됩니다. 일단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법합니다. 여기 완제품 세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영업이 저번에는 4조 원대였거든요. 이제 절반으로 깎여서 한 2조 원대로 축소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가전, 영상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봤을 때 적자가 지속되거나 소폭 흑자로 전환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시장의 예상이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1조 하만 전상 부분 담당을 하는데 그쪽에서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 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니 해도 이쪽이 부진하더라도 소폭 돈을 벌었을지라도 굉장히 오늘 잘 나온 이유는 메모리 초호황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국내 증권사도 베팅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증권사 리포트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삼성전자를 분석했고 목표 주가를 36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삼성전자 30만 원 넘을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고 KB증권은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만 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가 밴드 최상단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를 분석했지만 가장 공격적으로 높게 잡은 그런 부분이 KB증권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이제 디램가가 1년 사이에 250% 그리고 내년은 187%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 메모리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반기는 그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327조 정도 전망이 되는데 이게 KB증권 자체적으로도 기존 대비해서 거의 50% 가깝게 올려잡은 거고요. 1년 사이에 327조라는 돈은요, 1년 사이에 8배 증가한 그런 수치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벌겠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하반기에 더 벌 것으로 보여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11배 증가한 그런 수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127조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200조 되겠다. 그래서 요거 더하면 327조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겠다. 요게 이제 수치로 제시한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따지면 제목에도 써놨지만 월 평균으로 했을 때는 27조 원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월입니다. 월 27조 원 버는 거고 일평균 하루는 오늘도 지나면 이제 9천억 원을 벌게 된다. 삼성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익 창출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시장에 그리고 한국 경제에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메모리 영업이익만 해도 311조 원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1년 사이에 10배 성장한 그런 규모가 되겠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좀 쪼개서 디램과 낸드가 성장, 동력으로 아주 확실한 그리고 우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디램이 242조 원입니다. 1년 사이에 8배 증가. 낸드 같은 경우에는요. 34배나 올라간 흐름들 나타납니다. 그래서 75조 원. 사실 디램 대비해서 증가율로 봤을 때 낸드를 더 보셔야 됩니다라고도 많이 언급드렸는데 그게 수치상으로도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게 추정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은 488조가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전 세계 1위입니다.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글로벌 4위를 찍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 488조 정말 벌게 된다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와 TSMC의 영업이익과 시총을 비교해 보면 또 의미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그 KB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분석을 했거든요. 일단 엔비디아가 357조 영업이익, 삼성전자 327조 원 나올 것으로 보이잖아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딱 30조 원 차이가 납니다. 요거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엔비디아 시총이 6,487조 원,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1,200조 안 되나요? 1,200조, 여기 KB증권에서 1,248조 원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TSMC는 2,206조 원 얘기했습니다. 이렇게나 잘 버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대비해서 한 30조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엔비디아 시총 대비해서는 19%, TSMC에 비해서는 57% 수준이라서 확실한 저평가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KB증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36만 원으로 올린 이유, 여기서도 비교 분석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 오늘 시장 굉장히 중요한 삼성전자 실적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염승환 LS증권 이사 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네. 시장 기대치보다도 잘 나온 데다가 최근에 50조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도 뛰어넘을 정도로 이제 너무나 좋은 실적이 나왔고 아마 D램에서만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 메모리 쪽에서만 아마 50조 이상의 좀 이익을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동안은 사실 이게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가 매주 좀 올라갔는데 이게 좀 비현실적이었죠. 이렇게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가? 그게 좀 믿기지 않은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숫자가 아침에 딱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반도체에 대한 시각 자체가 자꾸 이제 피크아웃 그리고 너무 놀라운 이런 제시된 숫자들이 좀 꿈 같았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걸로 좀 오늘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일단 이번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네, 증권사에서도 전망치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올해는 300조 원, 내년에는 480조 원까지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는데 향후 전망도 좋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1분기가 가장 좋고 점점 꺾인다면 피크한 얘기가 나올 텐데 사실 지금 반도체는 계절성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분기 대비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데 2분기, 3분기 또 4분기 메리츠증권에서는 4분기에 영업이익을 무려 104조로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올해 연중 내내 좋은 실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피크아웃으로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오늘 지금 삼성전자 보니까 조금 이제 윗골이 달면서 좀 빠지는 게 이제 전통적으로 삼성전자가 보통 실적 좋을 때 항상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경향이 좀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내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9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발전소 폭파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좀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실적은 너무 좋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이제 위에서 눌러주고는 있지만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익 추정치가 자꾸 올라가고 이번 1분기가 이게 시작이거든요. 피크아웃이 아니라 이제 아마 영업이익 50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다면 오히려 좀 이렇게 밀린다면 오히려 또 저는 한번 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초로 그런 기록을 세웠는데 생각만큼 주가는 안 가서 아쉬운 분들은 혹시나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이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30만 원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30만 원, 정말 이 실적이 계속 이어진다면 뭐 30만 원 가도 비싼 건 아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제 오늘 기준으로 뭐 이렇게 120, 그러니까 이 우선주까지 합치면 시가총액이 한 1,25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랑도 지금 이제 이익 차이가 많지 않은데 시가총액은 훨씬 좀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1,200조 원에 있는 시가총액이 뭐 충분히 저는 더 우상향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30만 원도 그냥 옛날 같으면 그냥 너무 좀 과한 거 아니었나 라고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50%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실적 가지고 저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좀 생겼다. 보고 있고 그리고 내년 실적도 더 좋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실 거 뭐냐면은 30만 원 꼭 간다 안 간다 이거보다도 그동안 삼성전자가 5만 원부터 출발을 해서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잘 검증을 해보세요. 한번 복귀를 해보시면 그냥 오른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AI 사이클 타고 반도체 가격 오르고 그다음에 숫자들을 한 번씩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올랐고 지난 3분기, 4분기, 이번 1분기까지 실적 발표 보시면은 좋은 날 어쨌든 좀 밀립니다. 밀리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나중에 결국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올해 4분기까지는 실적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긴 호흡으로 삼성전자 대하시면 좋겠고 너무 저는 뭐 30만 원이냐 뭐 또 35만 원이냐 이런 목표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길게 좀 이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가져가시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거죠. 혹시 이제 빅테크들이 지금 AI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핵심은 이들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사이클이 끝나버리면 사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도 주가가 좀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국의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계속 이어지는지 요거는 계속 검증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 삼성전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신다시피 30만 원 선까지 잘 가는 과정에서 부침은 있을 수 있는데 관전 포인트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왔고요. 하나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왜 지금 반도체가 투자의 적기인가 이런 내용으로 분석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의미가 있고 우리가 꼭 짚어볼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장의 시선을 잘 보셔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쟁 끝난 이후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전에 유가나 금리나 실적을 가격에 이미 반영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 금융시장은 정점을 통과하는 국면에 있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이미 반영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군 추가 투입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지금 데드라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우리는 그 시안을 바라보고 있는데 확전 우려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점차적으로 어쨌든 소강 상태에 이르를 바 이제는 첫 분기점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메모리 업황 지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K 증시, 한국 증시 가시성이 최고다라고 언급했고 오늘 삼성전자 물론 지금 146만 조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 4위
2위 분기 기준으로 괜찮은 대한민국 자체적으로는 최초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미 보여준 바 앞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게 유리하고 주도주 매수는 여전히 K증시 전략을 갖고 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핵심 매수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앞으로 시장의 핵심은 고유가는 지속적으로 들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에 고유가는 지속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115를 상회할 가능성도 시나리오로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눈치, 저 눈치 바라보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월 고용 데이터만 보더라도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비농업 이런 부분에서 증가수나 실업률 같은 부분에서도 경기가 많이 무너질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금리 인하를 할 적절한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이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고금리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금리가 높다, 코스피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경계 심리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간 선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멈출 것이다. 그런 흐름 물론 있지만 그래도 그 근거는 약간 부족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고 봤더니 대통령 집권 여당, 대통령이 중심으로 된 집권 여당이 중간 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를 냈던 부분은 3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때 1934년, 클린턴 때 1998년, 아들 부시 때 2002년. 이 3가지의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 41번이 최근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권 여당이 매우 불리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 현실 이런 변수를 더 우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선거보다 는요. 현재 유가, 물가, 그리고 여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금리 인상 원하지 않죠. 금리 인하 굉장히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기도 했던 예전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물가, 여론, 군사 비용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보시고 시장은 고유가 지속성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DB증권에서 기판업체에 대해서 분석했던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말인즉슨 투자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는 얘기여가지고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증권에서는 기판업체 한 곳만 공략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묶음으로 한번 매수해보세요. 이런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요. 삼성전기가 대형주 중에서는 최선호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커버리지 게시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들여다보면서 투자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그리고 TLB 이렇게 전통 기판주 중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투자 매력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올라가고 단가가 인상되고 믹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런 공통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공장 증설하는 바 신규 공장이 있겠고 연초에 연내에 공장 증설이 이제 가시화되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생기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판업체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팔아도 고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부분에서 AI 시대에 더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은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근데 AI 시대에 이 기판을 원하는 이들이 많고 그리고 핵심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다 보니까 1분기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단가 인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공급업체에서 갑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은 단가 인상되는 분 2분기부터 추가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오늘 이제 기판업체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해놨지만 실적의 변수는 결국 단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늘지 않아도 하나 팔아도 수익이 더 많이 내면 실적에는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실적에서 성공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전 레거시 수요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PC 그리고 스마트폰, 가전제품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더라도 AI, 최첨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 수요가 늘어나는 바 이쪽에서 먹을거리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향후 단가가 인상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AI 인프라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데이터 센터, GPU, ASIC 반도체 이런 부분 그러니까 더 많이 쓰일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고다층, 대면적, 미세회로 수요가 높아지는 바 기판, 고부가 가치 기판에 대한 수요는 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베라 루빈 출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업체가 몇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차별화된 경쟁력 그리고 기판 업체 그런 부분에서 묶음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 삼성전기 앞서서도 증권사에서 최선호주 대형주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IBK 투자증권도 오늘 삼성전기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목표 주가를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기존은 33만 원인데 60만 원으로 올려잡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해외 기판 업체들의 밸류가 높아지는 바 이를 적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기 많이들 분석을 하는데요. 증권사에서 60만 원 정도 이제 밸류가 평균적으로 형성이 된 듯합니다. 1분기부터 영업이익 개선세가 나타날 거고 올해 그럼 영업이익이 65%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괜찮은 실적인 거죠. 그리고 패키지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서버, AI, ASIC 확대, 이거 맞춤형 반도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실적이 개선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하나투자증권에서 현대차, 기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자동차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 모빌리티 기대감 여전한 거 아시죠? 최근 이제 중동 리스크 때문에 빠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차 효과가 또 본격화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보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아가 탑픽입니다. 상반기 북미와 유럽 이런 부분에서 신차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곧 기업 설명회가 열리거든요. 이쪽에서 아틀라스 기반으로 해서 생산성에 향상을 줄 그런 청사진이 공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차량, 그리고 자율주행 로드맵 이런 부분에서 투자의 힌트가 나올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주가는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그 차량 그런 쪽으로 혁신 성장 기술 이런 부분에 있지 않나 싶고 그게 주가를 올려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물량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이게 좀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아이오닉 3 좀 대중화, 좀 뭐랄까요? 가격이 저렴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전기차 수요를 대응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기와 현대차 공통적으로 보면은 연내 친환경차 출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과 유럽 주력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다 줄 가능성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에 개선을 가져다 줄 동력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좀 기대치에 좀 못 미쳐서 나올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1년 사이에 한 24% 정도 성장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관세 비용을 제외한다면 영업이익률은 좀 괜찮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목표주가 73만 원으로 매수를 유지를 했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하나오션 대비, 삼성중공업 대비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업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어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극복되면 긍정적일 수 있고 지금 미국 투자나 특수선, 수주 이런 부분 때문에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호위함에 대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 여기다 적어놨는데 조선 부분에서 앞으로 긍정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지 목표주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써놨고요. JP모건이 HD 현대중공업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저평가 매력에도 있다는 점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JP모건의 리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